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오전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장례 방식을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박원순 전 시장은 이제 한 줌의 재가 돼서 고향인 경남 창녕 땅에 묻혔습니다. 한국 최초로 성희롱 사건의 유죄 판결을 끌어낸 인권 변호사로 활약했던 그가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가 돼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단체를 이끌며 약자의 편에 서서 많은 일을 해온 박원순 전 시장이었지만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의 실수를 용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남은 이들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고쳐 나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 제약.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행.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You must stop.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non-stop. 관절엔 You must stop.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가 햄프 산업화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죠. 대마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안동시 전통문화예술과의 김경숙 한방 안동포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에서 지난 금요일 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큰 틀에서 이 7.10 부동산 대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최백은 교수님께서는 이 라디오 오늘 이 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에서 집값 잡지 못하는 건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경제 위축을 피하기 위해서 찔끔찔끔 두더지 잡기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7.10 대책,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지난 22번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좀 실효성 있는 대책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부족합니까? 여전히 제가 이런 표현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관료들이 좀 잔머리 굴리는 것 같아요. 아, 여전히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금 상황이요. 예. 대통령은 지금 이게 거의 그러니까 전시 상황 비슷하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요. 예. 지금 뭐 최대 민생 과제다 이렇게 표현도 쓰시고 계시고, 예. 시중에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너무 신뢰를 잃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그 뭐 관료들도 거기에 핑계거리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신뢰를 너무 잃었어요. 네. 신뢰를 잃은 거는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의 어떤 간에 그 결과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하.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책의 초점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동안에 저랑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주문했던 것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표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예.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예.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한 6%까지 올린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6%라는 게 뭐냐면은 뭐 1년 이내 팔거나 가고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요. 예. 원래 그러니까 보유세를 적용하게 해놨어요. 아,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아니, 좀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보유를 하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주택을 그러니까 보유를 기간이 긴 경우에는 예. 긴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이 세율을 그러니까 좀 유리하게 좀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내용은 예. 발표된 게 없어가지고. 이건 그렇게 되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매물 잠김 효과를 줄 수 있죠. 아, 그렇죠. 오랫동안 갖고 있으려고 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임대사업자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임대사업자 문제들을 결국은 뭐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유언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예. 지금 그대로 이제 때문에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간이 예. 끝날 때까지 일단은 그러니까 면제해 주는 걸로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지금 검토되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유언 소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 식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법 전문가들한테 좀 이제 자문을 좀 구해봤어요. 아, 예. 예, 구해봤는데, 유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까지 주어진 혜택을, 혜택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급 적용할 필요 없어도 지금까지 주어진 혜택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8년을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한 4년을 했으면은 4년은 혜택은 받았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4년 혜택은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4년을 그러니까 이제 중단시키면 된다는 얘기가 지배적이고요. 아, 예.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걸 이제 내놓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예. 내놓게 해야 되는 데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요. 이 종부세 혜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종부세 혜택인데 제가 그걸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너무 과잉 유입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다. 예. 유입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다른 데 투자할 때가 별로 마땅치 않아서 있는 것도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한 48억 정도를 동원을 해가지고. 예. 48억 정도 동원해가지고 공장을 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 사람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40평방 제곱미터짜리를 한 18채를 이제 그러니까는 대출을 한 80% 끼게 되면 매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 이 정도 돈이 48억이? 예. 48억이면 가능하더라고요. 예. 18채 정도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소득세에 40평방 제곱미터 밑에는 이 면제들 많이 받아요. 예. 종부세도 그렇고요. 가장 작은 평수라 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세금 내는 거를 쭉 계산을 해봤더니만요. 예. 제조 공장을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에,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한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는 그 이제 농특세 정도 이제 20% 정도 내는데. 예. 그게 한 3억 한 6천만 원 정도 안 돼요. 예? 다 합해가지고요. 10년 동안에요? 예, 10년 동안에.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예. 제조 공장을 하고 1년에 수익이 똑같이 생긴다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수익을요. 예. 네, 했는데. 근데 이제 세금이 그러니까는 세금의 차이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이거 원래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제조업이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우리가 경제활동에도 기여를 생산과 고용에도 기여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예. 완전 불로소득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자연히 돈이 그러니까는 생산 활동보다는 이런 임대사업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뭐 저는 구멍이 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는 그러니까는 상당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의지를 그러니까 표명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또 빠져나갈 구멍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요, 사실 이 부동산 대책 보고 최병훈 교수님 지난주 금요일에 연락드려보고 싶었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만족스러우신지.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니까 꼭 참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조금 경제 관료들이 정신 차려가나 보다 조금 만족스럽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전혀 아니군요. 여전히 경제 관료들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예. 정부가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근데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이걸 복구하려면요. 단기적으로는 거의 그 충격요법을 써야 돼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무슨 뭐 사회주의 국가냐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까지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 의지를 보여준 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뭐 취득세도 보유세도 양도세도 지금 대폭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증여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증여 취득세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는 시간 가지 마시고. 바로 그러니까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증여 취득세 더 올릴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를 왜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오래를 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리 신호를 확실하게 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해더라도 내년부터 지금 이게 기간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눈치 보지 말고 빨리들 어쨌든 간에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러니까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거의 준 전시 상태라고 봐요,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요. 준 전시 상태다. 그러니까 이 양도를 하면 이 시장에 주택이 나오도록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는데 팔려고 하면 사람들이 최고 양도세 72%까지 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자기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니까 그렇죠. 양도세보다는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 집을 내놓지 않고 자기 자식 혹은 손자에게도 이렇게 증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걸 좀 잡아야 된다는 거고. 곧 아마 대책이.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효과를 보려면요. 시장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금 내놓으려 하는 움직임이 지금 이게 포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 세금에 대해서 이번 하여금 세금 대책 많이 내놨는데 취득세도 지금 여기서 자세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최고 12%까지. 12%까지. 보유세, 종부세도 최고 6%까지. 양도세도 최고 72%까지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이 세금 이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교수님은. 그렇죠.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요 제대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가 1주택에. 그러니까 결국 재산세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재산 규모에 따라서 비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기야 그 종부세 매길 때 이게 시가로 매기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하고 그러니까 한 7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문제가요 공제 금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다주택 6억을 공제를 해주는데 이 부동산 이 종부세가 또 인별 과세다 보니까 웬만한 집에서는 부부 공동 명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종부세 대상자가 지금 뭐 보게 되면 1%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효과를 못 보고 거기다가 이제 그 1%대 있는 것조차도 그러니까는 한 159만 임대 주택으로 네.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또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걸 좀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 논란이 많이 됐고 오늘도 보니까 윤성환 국토비서관이 있나 봐요. 이분도 이제 서울에 집이 있고 또 저쪽 세종 집에 또 있는데 세종 집을 팔겠다 그래서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다주택자 이 고위공직자들 이 주택 처분 권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대책 중에 또 포함돼야 될 것이요. 예. 그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얘기 나오잖아요. 예. 일각에서 저는 그거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선진국가라면요 당연히 합니다. 왜냐면 주식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해 상충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예, 백지 신탁제라는 것이요. 예. 그러면은 부동산도 그러니까 주식하고 뭔 차이가 있냐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어쨌든 간에 관료들은 어쨌든 공직자들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는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맨날 저런 식으로 이 두더지 잡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그 불신을 이제 그러니까 초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불신을 해소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직자들은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그 표현을 잘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공직을 할 건지 아니면 자기 재산을 그러니까 자산을 보유할 건지 선택을 해라. 적어도 고위공직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명예하고 부하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그러니까 둘 다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공직자가 그러니까 부까지 가지려고 하면요, 결국은 뭐냐면 공직의 권한을 그러니까 이용했다는 그러니까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가 되잖아요. 고위공직자 기재부라든지 국토부 그 관료들이 한 30-40% 정도는 또 다주택자라 그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30-40% 정도는 또 다주택자 이 현실이고. 어느 신문들에서 그런 얘기도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옷을 벗게 되면은 우수한 인재들 다 정부 떠나면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쓸데없는 걱정들 하고 앉았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사고가 공직자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머리가 좋아도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 좋은 게 오히려 이 해를 만들어 끼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할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요. 공직자에 진출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민간 부분에서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 주택 처분을 권고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의무 사항으로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거 욕 벗기 싫으면 백지 신탁제로 이렇게 다 맡기던지요. 그래서 심상정 대표도 이 관련 법안을 또 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던 게 지금 여러 면에서 경기가 좋지 않은데 부동산 경기마저 죽이며 이거 전체 경기가 침체가 된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껏 집값을 정상화한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대책만 내세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도 막고 경기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혹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부동산 건설 경기에 대한 지금 의존도는요, 너무 높아요. 지금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OECD 국가들보다 한 10배 정도 높습니다. 성장의 기여도가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기형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형적인 건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건설업 말고 생산 부분으로의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의 기여를 창출의 기여를 못 하고. 부동산 건설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 올인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이걸 갈 거예요. 더구나 부동산하고 이 건설은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가계부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가계부채를 가지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이게 그러니까 뭐 돈풍으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4대강 협회했지만 하여튼 되게 부동산 건설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같이 늘어나게 돼 있고 예. 가계부채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부양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가 1% 증가할 때 GDP가 얼마나 변화하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로 바뀌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미요.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바람직하지가 않은 정책이 나쁜 정책인 거예요. 그렇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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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와 갖고 이제 결별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GDP 대비 지금 100% 육박합니다. 가계부채가요. 네? 그러니까. 그럼 예. 이게 언젠가 이 가계부채라는 건 뭐예요? 미래에서 두고 땡겨서 쓰는 겁니다. 가계가요. 예. 네?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미래소득 땡겼어야 되는데 미래소득은 좋은 일자리에서 이게만 있을 때만 이게 지속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근데 좋은 일자리는 안 만들어지면서 부채를 뭐 가지고 땡겨서 쓰게 되면은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언젠가 설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네요. 예. 그때 가서 후유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게 크면 클수록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건설 경기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예, 멀리 제가 이제 봐서는 뭐냐면은 경착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제가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연착륙을 그러니까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예.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혹은 이제 그만 이제 포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 뭐 예. 오후에 이제 시작이 됐고 내일 새벽쯤에 아마 의결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노동계에서는 9,430원 그리고 저기 사용자 측에서는 8,500원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 교수님 이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어느 정도로 돼야 된다고 뭐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이게 최저임금만 접근을 하면요. 예. 그 답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수출 주도를 이렇게 하면서 예.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임금을 빠르게 인상하거나 근로시간 단축하게 되면 그 저부가가치 사업장에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임금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자기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요. 예. 지금 부채가 자영업자 같은 경우 한 636조 정도 되고요. 중소기업도 700조 이상이 됩니다. 예. 이분들 이 부채들에 대해서 연금리 1%만 인하시켜주게 되면요. 자영업자들 부채 636조 중에서 1% 연금리만 하더라도 6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금리 비용이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는 8,350원일 때 10,000원까지 인상했을 때 1,650원을 인상했을 때 인건비 증가 계산해봤어요. 예. 해보니까 한 3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자 비용 낮춰주고 이거를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좀 한쪽은 좀 그러니까 좀 부담을 낮춰줘야지만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공정한 데가 사실은 금융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경제적인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되게 금융에 있어서 더 가혹해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금리가 더 높으니까요. 대출 그러니까요. 금리가. 예. 그래서 이 금융 부분을 제가 이제 평상시에 민주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한국은행 민주화 말씀을 해주셨죠. 예. 예. 그쪽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가지고 타협을 좀 이렇게 하면은. 예. 최대한 올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내년도 최저임금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때까지는 올리되 단 정부가 지원 나서야 된다. 금융 지원을 그렇죠. 해야 된다. 그 비용 절감시켜줘야죠. 그렇습니다. 당연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30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안동시가 정부의 제3차 규제자유특구 중에서 햄프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안동에서 수출용 의료 목적에 한해서 햄프의 재배와 유효 성분 추출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안동시 전통문화예술과의 김경숙 한방 안동포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숙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안동시가 햄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이 됐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햄프 산업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햄프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만은 기본적으로 마리화나와 햄프로 분류되는데 이 중 햄프는 환각성을 갖는 THC, 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이 0.3% 미만인 저마약성 품종을 말합니다. 예. 해외에서는 의료 목적 대마 제품의 원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삼도 섬유용으로 개발된 저마약성 품종으로 햄프로 분류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대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마약으로만 생각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대마라고 하면 크게 두 개, 마리화나 이거는 이제 마약인 거고요. 네네. 이것과 이제 햄프로 분류가 되는데, 네. 여기 이제 환각성을 갖고 있는 성분 THC라는 성분이 있네요. 이게 0.3% 이하면 햄프고 그 이상이면 네. 마리화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햄프 산업의 전망,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은 2024년에 51조 규모로 그린러시라 불리고 있습니다. 네. 햄프의 추출물 중에서도 안전성과 다양한 효능이 알려진 CBD 물질은 통증 완화, 뇌 신경 질환 및 희귀성 질환 치료제로 효능이 WHO에서 입증이 되어서 의료 목적 대마 제품의 원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국내에서는 뇌전증 환자 치료제로 에피디올렉스 100ml당 150만 원의 고가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나지가 않으니까 이걸 이제 150만 원 이제 고가로 수입을 전체를 다 수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안동에서 생산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예, 이 햄프 추출물 중에서 CBD라는 물질 이게 이제 중요한 거군요. 이 네, 물질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료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이걸 추출하기 위해서 CBD를 추출하기 위해서 햄프 산업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자, 기존에 이제 규제로 묶여있던 게 이제 대마는 마약이다. 그래서 뭐 국민보건상 우려가 컸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근본 대마 특구 지정으로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린 이유는 스마트팜 내에서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예기치 못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IT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네. 안전한 산업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예. 우리 시가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에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네. 예. 자, 이렇게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기까지 안동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력을 기울여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노력하신 거예요? 몇 년이나 된 거죠? 네, 이제 국내 최초로 우리는 이게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018년 3월 전국 최초로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대마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안동시와 3자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 국회 정책토론회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연속 참여하면서 정책 의자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 그래요. 2017년부터 시작하신 거군요. 네. 아, 여기 이제 김경숙 팀장님이 이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신 거고요. 아, 저는 2018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18년부터. 예. 아, 이번에 이제 안동시가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팀장님. 네, 대마의 특성상 우리 소관부처인 식약처 등의 반대 의견으로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지사님과 안동시장님이 청와대도 방문하고 경북도와 안동시가 청와대, 식약처, 중기부와 마지막까지 협의를 진행하여 특구 지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규제 자유특구의 핵심 사업은 마약류로 관리되는 대마에서 의약품 등의 원료가 되는 핵심 소재를 추출하여 원료 의약품과 의료 목적 대마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22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경북 바이오 산업 단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지역 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2021년 1월부터 1월부터 예산이 450억 원 정도나 된다면서요? 네, 특구 사업당 사업비가 한 450억 원 정도로 추적이 되는데요. 이 예산은 경북 산업용 햄프 자유특구 사업을 위해서 산업용 햄프를 재배화하여 의료 제품용 CBD 아이솔레이트를 생산 수출하는 사업과 대마 성분 의료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위해서 스마트팜 기업, 바이오 기업, 그리고 정보통신 기업의 시스템 구축과 연구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산업화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안동시가 햄프 산업을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네, 우리 시는 경북 바이오 산업 단지 내에 이전하는 기업들의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 유치과 내에 전담 조직을 정비하였고 기업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대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햄프 산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달 말쯤이죠. 경상북도와 함께 대마 산업 클러스터 종합 육성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들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 특구 사업은 대마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경북도와 우리 시에 주어졌습니다. 도에서는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현재 대마 산업 클러스터 종합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시작될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을 위한 조직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참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안동에 대마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있기는 있죠. 근데 이렇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은 훨씬 더 그 대마 농사를 좀 크게 규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섬유용, 종자용으로만 노지에서 햄프를 재배하고 있고요. 이번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은 노지 재배가 아닌 원료 의약품의 원료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내 시설 안에서 재배를 해서 GMP 시설에 보급하는 그런 그러니까 시설을 따로 짓는 거군요. 네, 따로 짓습니다. 그걸 스마트팜의 재배를 위한 그 전문 특성을 가진 스마트팜 전문 기업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안 시설도 완벽하게 된 그런 시설을 지어서 그 안에서 대마 재배를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군요. 예. 뭐 규모나 면적 이런 건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한 햄프 재배 기업은 한 6, 7개 기업이 참여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어떤
사업 면적이나 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그간 엄격히 규제되던 대마를 가지고 산업화를 처음 시도하는 경북도와 안동시는 국민 보건상의 우려와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산업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시 김경숙 한방 안동포 팀장이었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지역에 내린 강수량을 살펴보면요. 상주가 105.8mm, 문경 103.2, 그리고 영주가 92.9, 안동 79.3, 의성 71.4, 봉화 62.5mm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일시 주춤한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수 있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에 한낮에 30도를 오르내리면서 다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8도,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18도, 체감온도도 18도, 습도는 95%입니다. 날씨였습니다.